열세 위인들의 위대한 혁명 역사와 불멸의 혁명 업적이 집대성된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추진력인 혁명적 동지의 역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혁명 전사들의 생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당시에 인민무력부 혁명사저권을 찾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대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남상락 동지의 이름을 뜨겁게 불러주시었습니다. 그는 52여 년 동안 고사파와 함께 자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온 전쟁 노병이며 조선인민군 장령이었습니다. 여기 조선혁명박물관에는 남상락 동지에 대한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사진 문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5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언호안 군부대관아 중대를 찾아주시는 화폭입니다. 그 중대가 바로 오늘날 다박솔 처소로 알려진 중대입니다. 그날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 부대 지휘관이었던 남상락 동지가 용접복을 올렸습니다. 중대 군인들이 올리는 향기 구욱한 꽃다발을 받으시고 1995년을 맞는 인민군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흰눈이 서다맣게 쌓인 다박솔로 단장된 그 처소의 솔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면서 이런 곳을 다박솔 중대라고 한다고 정말 정답게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에게서는 포진지에 설비한 그 야전용 작전탑 앞에 서지요, 남상락 동지가 보고 올리는 부대의 그 전투 조직 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고사 포병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특히 이 구분대는 수도 평양의 하늘을 지키는 반항공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을 해서 그 임무가 더 무겁고 영예롭다고 교시하셨습니다. 남상락 동지는 그날처럼 어깨 위에 단 별의 무게가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상락 동지를 비롯한 부대 군인들은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을 잃고 피는 물 속에 새해를 맞던 1995년 1월 1일의 아침, 온 나라 인민들에게 보내는 친필 서한을 한자 두자 심장으로 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째서 첫 현지지도로 인민군 군부대를 택하셨는지, 단시로 말하면 5000년 민족사에 처음이 쓴 대국상을 기화로 하여 제국주의 반동들은 사면팔방에서 압박과 봉쇄의 포위환을 조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겹쳐 시련과 난관은 형언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한편 세계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던 그때 조선도 어차피 타협과 굴종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예평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박솔 중대를 다녀가신 후였는데 그때 남상락 동지는 인민무력부의 한 책임일꾼으로부터 이런 사연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박솔 중대를 장군님께서 찾으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몇 일꾼들과 함께 어둠이 깃든 수도의 고리를 지나서 운우한 사격장으로 가시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격 자지에는 만탄창이 된 기관총과 자동포총이 놓여 있었는데 일꾼들은 무슨 용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엄한 안색으로 사격 자지로 나가시어 만탄창이 된 기관총과 자동포총을 연발 사격하시어 목표판을 묵사발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상락 동지는
다박솔 중대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현지 지도가 단순히 새해를 맞는 군인들을 축하해주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1994년 4월 25일에 받아하는 감격이 다시금 되새겨졌습니다. 그날 인민군 지휘 성원들을 어버이 수령님 앞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 선열들의 넋이 어린 백두산 권총을 수여받도록 해주시고 남상락동지를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곁에 세워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습니다. 그날에 벌써 강력한 곤욕에 의거하여 엄혹한 시련을 맞받아 뚫고 나가실 단호한 결심을 굳히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습니다. 다박솔 초소에 대한 현지 지도. 이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정대중시 군사중시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여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워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힘있게 밀고 나가실 의지를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우리 장군님의 조국 수호의 길, 선군의 길이었습니다. 남상락동지는 다박솔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버지가 꼭 나무 화분에 애기 다박솔을 심어가지고 집에 들어서는 곳이었습니다. 다박솔 초소에서 또 온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다박솔 나무를 어쩌자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방에서 키우려고 한다는 곳이었습니다. 다박솔 나무를 방에서 키운다는 말은 듣는이 처음인데다가 왜 하필이면 아버지가 관상용 나무도 아닌 다박솔을 집에서 키우려고 하는지 그때로서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왜선지 다박솔을 볼 때면 우리 장군님 모습이 떠오르고 마음이 든든해진다. 그래서 나는 매일 다박솔을 보면서 사철 푸름을 변치 않는 다박솔처럼 장군님이 성군 혁명용도를 일심으로 받들어갈 굳은 맹세를 다지곤 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날 따라 앞으로. 이것은 남상락동지가 제일 사랑한 구호였습니다. 평소에는 잠옷 진중하고 자기의 성격을 잘 나타내지 않는 그였지만 일단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당의 명령 지시를 받게 되면 불 뿜는 고사포 마냥 온몸이 그대로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1994년 4월 29일 이날 남상락동지는 정말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주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위 전투준비 종령을 요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종황 속에서도 평양의 하늘을 궁성철벽으로 지킬 수 있게 전투동원 준비를 그해 8월 말까지 완료할 때 대한 명령을 주시고 자신께서 직접 그 명령 수행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고 가업도 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는 동무가 부대의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해 나가리라고 믿는다고 뜨거운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단순한 부대의 싸움 준비가 아니라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고 장군님의 명령 관철을 위한 결사적인 투쟁이다. 그런데 이만한 난관에 주저앉아 전투를 포기하겠는가? 설사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발밑에 폭탄이 튄다 해도 절대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 관철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해 따라 내년에 없이 너무 일찍 장마가 들이닥쳤습니다. 남상락동지는 이러한 속에서도 공사를 중단함이 없이 내밀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고 앞장에서 작업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남상락동지가 현장에서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남상락 동지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는데 그의 혈압이 위험 수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일꾼들이 긴급 대책을 세우고 그에게 담은 2, 3일간만이라도 휴식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상락 동지는 그들의 의견을 모두 물리치고 다시 공사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런 결사의 나날 속에 방대한 공사는 성과적으로 결석되게 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헌신적인 투쟁으로 최고 사령관이 준 명령을 40일이나 앞당겨 결사관철한 남상락 동지를 비롯한 부대 장병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 몸소 사랑의 친필 서한을 보내주시었습니다. 남상락 동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민군대 지휘관은 장군님의 명령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자기의 한 몸을 아낌없이 불태우며 땅끝처럼 돌진해야 한다. 당에서 의도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앞장에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장군님의 참된 전사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당에서는 인민군대가 나라의 농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도와줄 때 대한 그러한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남상락 동지는 부대 자체의 힘으로 비료를 생산해서 농촌들에 보내줄 때 대한 제안을 제기하고 자신이 직접 비료 생산 방법을 찾아내서 수백 톤의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료들을 부대 주변 농장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6월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기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상락 동지와 그 부대 군인들의 이러한 서행에 대해서 일꾼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부대의 싸움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그 바쁜 속에서도 농촌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휘관이라면 말로서가 아니라 남상락 동지와 같이 실천 행동으로 당을 받들고 또 혁명이 요구하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장에서 내달리는 참된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여러 같은 동지애가 삶의 자양분이 되어 남상락 동지는 70고개를 넘어설 때까지 조국의 하늘을 금성철벽으로 지키기 위한 싸움 준비 완성에 자기의 심신을 깡그리 바칠 수 있었습니다. 17살 애절문 나이부터 최고 사령부를 지켜 전쟁의 포화를 해치어온 로병. 우리 수령님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애지중지 품들여 반항국 무력의 책임 일꾼으로 키워주신 군사지휘관. 위대한 장군님 전선 시찰의 길에 늘 곁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안목도 넓혀주시고 자질과 능력도 높여주시며 남달리 정을 기울이고 자신처럼 믿음을 주시던 혁명 동지. 2005년 4월 6일 남상락 동지가 복무하던 군부대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가 걸어온 자랑찬 역사를 돌이켜보시는 자리에서 그를 뜨겁게 추억해 주시었습니다. 내 나라의 하늘은 왜 저리도 맑고 푸른가? 남상락 동지의 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혁명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지로 믿고 내세워주며 영생의 삶을 안겨주는 위대한 태양이 비춰주기 때문이다. 그 품속에서 자란 당의 영도에 충직한 우리의 영영한 인민군 장병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